그 동양 예술의 어떤 그 상반기 정림이 이제 이해의 어떤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할 때, 아, 한국 사람은 되게 흰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어떤 미학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정이 많다라는 어떤 굉장히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그래요. 그냥 감정을 늘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냥 그럴 것이다. 또는 뭐, 왠지 어떤 성향 자체가 굉장히 추측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챕터는 이제 색이 비친 정서라든지 이제 원본 사고의 어떤 그 태극 문양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요 나열되어 있던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늘 들어왔던 지금까지 동양 예술이 무엇이냐, 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한국 예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늘 말을,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요, 우리는 곡선의 미학이 있고요, 우리는 오방색의 어떤 그런 벽사,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들이 기저에 있고요. 그래서 뭐 굿이 행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건가? 사실은 그런 건가라고 굉장히 그거를 갖다가 논리적인 전개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다뤄왔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시와 바람의 어떤 풍류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기는 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왔던 동양 예술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의 어떤 그 가르침의 방향은 뭐냐면, 과연 그런 건가? 과연 우리가 많은 그 연장자들이라든지 이론가들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 과연 그런 건가라고 퀘스천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제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칭찬이면은 강의? 이름 강인가요? 그 우리 발레 파트죠. 강인 누구니? 건의를 했잖아요. 첫 시간에 저한테.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 기쁘고, 본인이 오늘 늦는다고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 건이야 전화 줘서 고맙다 내가 얘기를 했어. 왜냐면 그런 자기만의 어떤, 사실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규칙인 거예요. 11시 전에 우리 선생님에 전화를 해서 내가 늦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얘가 정녕 안 온다고 할지언정 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예의를 지켰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거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래 건이야 오늘 늦어도 좋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오늘은 이때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총정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놔도 되더니, 얘가 또 질문을 던지더라고. 아니 근데 뭐 오늘 하는 부분들이 뭐 중간고사의 내용이며,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치를 중간고사에 들어갈 내용은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게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난 여기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 건이야, 지금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니고 일단 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딱 이제 끊었는데, 저는 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요. 사실 예인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을 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가야 하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저는 저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봤어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나도 내가 봐도 이게 좀 숨이 막히더라고. 가뜩이나 여러분들은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한자를.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 그리고 그게 과연 그런 건가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어떤 사고가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맹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답적인 부분으로 따라가지 않나, 내 인생을. 물론 주종의 관계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상생의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트인 어떤 한양의 어떤 무용가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시와 바람을 풍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간에 있었던 각각의 어떤 강하루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하루가 강진구에 있잖아요. 그 정자의 어떤 모습들, 그 자연 주변에 있었던 무대들, 이런 무대에서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손조들 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일본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가락을 치고 그 다음에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적인 예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만나는 단어들을 한 번씩 왜 과연 그런 건가 조금 본인 스스로가 논리적인 관점으로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사를 하거나 만약 졸업 논문을 졸작을 안 하고 논문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논리적 구조화를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동양 예술에 흔히 말했던 이 단어들, 우리는 흰색이에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백이민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는 풍요를 즐겼고 우리 민중은 어떤 그 흥과 그 다음에 어떤 여백의 미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화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구조화를.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묻고 그거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먼저 보겠어요. 수업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의 어떤 부분들로 저는 프롤로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러한 예술을 끌고 가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분야는 수학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예술이라는 어떤 독특한 분야라는 거야. 나는 참 예술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전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백남준을 얘기를 하고 아티스트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민중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조명을 하지만 이러한 예술가로서 또는 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화착이라는 거야. 방화착. 그게 뭐냐면 이 한자를 제가 뺐지만 착이라는 거는 집착, 아집, 욕심, 질투, 시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그 스파르타식 교육의 예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한 50번 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 갑자기 빠른 동작 당황하고 나보고 자꾸 90도를 들으면서 밸런스 기다리래. 그러면서 내 다리는 닭다리가 됐지. 딩딩바리. 계속 기다려야 돼. 이제 10분. 그 다음에 90도에서 더 들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막 귀에 붙이라고 그러고 막 뒤통수에 붙이라고 그러고 앞에 붙이고 막 찍고 막 그런 기억들이 난단 말이야. 물론 그 테크닉을 인풋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방식은 아는데 그때의 모습은 뭐냐면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용하는 이제 딱 쓰면은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으면 왠지 그 거울 앞에 쓰는 저 라인은 정해져 있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내가 이제 한번 미친 듯이 미친 소리를 듣고 대범하게 앞에 딱 서서 춤을 췄던 날은 뭔가 선배들의 어떤 그런 눈초리.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뭔가가 있어. 맞나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 뭔가 선을 넘어서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삐리삐리를 도는데 잘 도면 안 되고, 이상한 뭔가가 있어. 근데 그런 어떤, 그리고 저 언니가 했던 저 망사는 어디서 샀을까? 그리고 저 언니의 그 토슈즈는 그 아라베스에서 샀을까? 아니면은 챗코트에서 샀을까? 왜 이런 것들? 챗코트 맞나요? 그 외국 브랜드? 아, 차코트인가요? 차코트야, 챗코트야. 차. 그리고 입시 때도 나는 검정 타이즈인데 이 등판이 V인가? 그다음에 U인가? 뭐 입시는 중요하지. 그다음에 나는 슈즈를 아무튼 뭔가 모르게 그랬어요. 날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집착과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정말 내 마음이 뭔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구방심, 달아났던 내 마음, 이거는 김윤지의 마음이 아니고 학교의 마음이 아니고 파트의 마음이 아닌 정말 달아나갔던 내 마음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 마음이 저는 사실은 공부 마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내 이름 석자를 새긴 책 하나 내야지. 그리고 좋은 교재 하나 만들어 내야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그 옳은 마음이 옳은 길을 내준다라는 어떤 샘플링이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거죠. 그 홍실이라는 어떤 실존, 나라는 어떤 사람을 놓고 막 그 주변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과연 내 마음이 우뚝 잘 서 있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무용인지, 내가 정말 그걸 놓친 건 아닌지라는 어떤 관점으로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다? 동양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그것이 구방심이에요. 구방심. 이제 막 주변의 어떤 이런 어떤 집착들, 그 다음에 질투들, 그 다음에 언니와 나의 관계들, 동생과 나의 관계들, 그리고 그 사람은 10개를 주고 10개를 받는데 나는 100개를 어떤 더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내 꿈은 그게 아닌데 사실 내 꿈이 지금 당장 메인으로 쓰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너무나 사실 내 꿈은 사실 예술가, 내 꿈은 안무가, 내 꿈은 우수한 연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작은 욕심으로 큰 거를 그르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안으로 갖고 와라. 달아난 마음을 갖고 와라. 구하라. 그것이 구방심이었어요. 구방심.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막 미적인 부분에서만 저는 집착을 해서 막 성형 후배가 그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나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이 본인을 더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르는 표정이야 예나야. 알아요? 보세요. 또 가만 생각해봐라. 나라는 애를, 나의 특성을, 이 무용학과 학생으로서의 나의 특성을 나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해. 뭐냐면 나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봐요. 공정하게. 내가 얘가 예뻐서 난 이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은
공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나라는 애를 내가 과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막 열쇠고리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필통에 달아는 걸 되게 흡족해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제 예쁜 거만 보러 다니는 쇼핑하면서 만족, 최신 트렌드 막 하고, 그다음에 옷도 막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감각이 막 있는 애들이 있고, 앉아서 계속 책을 읽거나 그 글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고, 미친 듯이 춤을 춰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고뇌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가장 내가 라이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똑같은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 재작년에는 그래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가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해본다? 또 가만 생각을 해봐요. 뭐지?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정 하나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응? 그리고 좋은 데 시집 가서 이제 예쁘게 꾸미고 엄마들이랑 이제 막 브런치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근데 시점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문화예술교육계, 사회계 그런 어떤 교육계들은 여러분 같은 예술 리더로 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프로포즈, 제안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때마다 커튼 바꾸고 소파 바꾸면서 침대 커버 바꾸면서 요런 삶으로 충분히 만족하는지, 내 방 꾸미기 뭐 예쁘게 이렇게 꾸미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나는 조금 다른 각도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연구를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무용 추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의 경우는 뭔가를 해도 시시한 거야.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후배도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춤을 춰야 되래야 뭔가 창작 작업을 이렇게 무용수로 있을 애도 아니에요. 왜?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독특했고 걔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작품 세계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 우리가 말하는 고도의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걔를 굉장히 창작을 하길 원했었어요. 안 한다고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거부하니까 다른 쪽으로 막 미를 갖다 표출하고 있어요. 여기도 넣었다가 갑자기 여기를 했다가 갑자기 여기를 했다가 막 코를 올라 피노키오처럼 했다가 입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확 들어갔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냐면 우스갯소리 제가 그래서 달아난 내 마음이 뭔지를 갖고 왔다면 그 마음이 뭔지를 갖고 왔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 다음에 예술을 만드는 방식들, 그 마음, 요렇게 어떤 김윤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내가 너무 많아. 다중의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예를 들면은 질투하는 나, 뭔가 집착하는 나, 욕심의 나, 이게 아주 작아요. 그게 굉장히 아주 예를 들면은 내가 또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뭐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는 저걸 하네? 난 저걸 해야지 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쟤는 저 신발을 신었네? 나는 가서 더 좋은 신발 신고 와야지. 저 옷을 입었구나. 제가 저 차를 탔네.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에요.
내가 호시탐탐 전화하는 내 모습이 내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꿈이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하물며 휘황찬란하게 그 겉모습만을 치장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꿈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 내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 또는 진로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꿈이라고 꿈이라고 꿈. 그것이 떡하니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도의 창작 작업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나는 우리 한국 무용계의 그 피나바우시? 그런 백남준? 나 최승희가 딱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그런 또 다른 말로 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있냐라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요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수업은 사실은 요게 있냐. 자, 그런데 그러면 요 꿈은 이렇게 했던 요거는 사실은 네 종류가 있다는 A, B, C, D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누가 정약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O를 C, 그 다음에 B, 이로를 E, 해로 해서 자 보세요. 한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시범 우리 하다못해 무용 창작 뭐 할 때 시범 보이는 애들 나오잖아요. 오를 시야.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오를 시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야 비인간적이야. 쟤는 뭐 이렇게 비상식적이니? 우리가 이러잖아. 너 잘하잖아. 뭐니?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B 아닐 B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B. 세상은 살면서 옳고 그른 게 있다. 옳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예요. 뭐냐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점. 자, 가만 생각해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쓰는 키워드라든지 용어들이 이점, 이해관계, 이자를 썼단 말이야. 이는 뭐냐면 플러스야. 쉽게 말하면. 플러스, 현대적 용어로 얘나 플러스, 이는 플러스, 등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면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원 모으고 20원 모으고 30원 모으는 플러스를 2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거는 좋음. 이거는 나쁨. 자, 정약용이 어린 아들을 놓고 유배를 갔을 때 이 어린 자식이 그런단 말이야. 아버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라고 했냐면 그 첫 번째 요렇게 묶어. A형. 좋은 마음. 옳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내준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착하게 하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A형은 뭐냐면 정의, 진리, 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이 본연의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어른들을 어른들을 공경해라.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보호해라 라고 할 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풍경을 어른들을 그래도 약간 먼저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은 또 아기들을 딱 보호한 가이드라인을 보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쳐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 짖고 막 험담하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하다못해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를 창출하는 사실은 CEE. 이거는 이제 연결사예요. 연결. CEE.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를 나타내 준다라는 CEE.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 아들아.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 뭐냐면 이렇게 묶어요. 여기가 1, 2. 시이해. 옳은 마음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케이스. 막 공부를 해. 공부를 해. 근데 결과가 항상 안 좋아. 그건 시이. 그럼 얘네들은 좌절하죠. 좌절하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될 사실은 사회도 가끔은 이런 결과가 초래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저 선생님한테 진짜 막 잘했는데, 근데 결과는 뭔가 모르게 무엇이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좌절한단 말이야. 이거 아닌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두 가지 마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공부를 드립다 했는데 성적은 늘 안 나오는 케이스.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 방향.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BEE. 3번. 세 번째 단계는 소매치기 컨닝. 나쁜 마음인데 웬걸 득이 됐어. 김윤지가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야. 공부를 막 그 전날 있잖아. 아주 막 무식하게 공부를 해요.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근데 웬걸 또 다른 이 C형의 유형이 아주 교묘하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웬걸 결과적으로 그 교강사와 교수가 또 나보다 걔를 더 잘 줬어. 그게 컨닝 새치기. 자, 그 다음에 D의 방식. 이건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죠. 네 번째 단계. 정말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정말 도둑질 해갖고 뭐 예를 들면은 체포되는 케이스. 그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사실 자, 저희 케이스를 던져준 거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케이스. 저는 이제 A를 보면 A의 유형의 학생을 보면은 독려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자 지원하고 싶고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싶고 B의 유형의 학생들을 보면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착해 근데 결과가 항상 이상하기다 야 이거는 조금 얘 방향성과 어떤 관점이 교정해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착하고 막 그래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C의 유형은 잡아야 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저는 수업 평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말은 평가를 하는데 철저하게 아주 그 평가에 있어서는 저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컨닝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컨닝을 해서 쓸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수업의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리고 수업에서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챙깁니다. 무조건 11시부터 시험을 쳐서 11시 50분에 무조건 해수를 해요. 그리고 항상 한 칸 띄워서 컨닝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컨닝을 할 수 없는 문제지와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게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평가를 그런 어떤 그
이런 어떤 방식들,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좀 더 본인이 더 살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한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애들은 이제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애들. 정말 나쁜 애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 기탁해서 위탁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에 대한 관점으로 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어떻다? 이 교육자적인 어떤 부분으로 간다면 CEE,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가 나준다. 옳은 마음이 초래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반짝거리는 애들이 영혼이 반짝거릴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본인이 굵직한 마음을 심지를 잡았다면 그거를 위해서 10년, 20년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가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CEE 이론 플러스의 모습들이 보일지언정 장기 어떤 마라톤, 인생을 마라톤으로 본다면 CEE의 어떤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나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번접할 수 없는 최고의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하루살이처럼 반학기 살고 말 사람처럼 이 공연하고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과연 내가 이 CEE의 어떤 부분으로 그 롤모델, 그래서 이 CEE를 갖고 끌고 갔던 그 리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리더였던 모습들을 사실은 오늘 5시 30분에 할 수 있는 어떤 워크숍부터 한 명 한 명 조명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CEE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자, 그러면 나 정했어. 나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내 성향, 그다음에 어떤 내 환경들, 내 어떤 그걸 생각을 해보니 나는 예술가로 가요. 이제 이건 예술 이론이니까 예술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훌륭한 사실 이제 9월 7일 날 일자에 무슨 그 신문에서 제가 뭘 읽었냐면요. 최근이에요. 최근에 김정일 고 죽었죠. 그 유언장에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말 한마디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최승희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온 국민들은 이 최승희라는 어마어마한 영웅의 어떤 춤과 움직임을 모두 다 보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정립해야 된다. 라고 하물며 독재자가 그렇게 유언을 남긴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문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용계의 어떤 그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무용의 어떤 매거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큰 신문사에서 이 글 썼단 말이야. 아주 그냥 일반 기자들이 이 무용이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뭐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무엇이다? CEE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정의, 진리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나는 정말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내 마음을 잡았다면은 어떻게 가야 한다?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동구이. 자, 이거예요. A라는 어떤 학생과 B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A, B의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를 낳아서 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뭔가 자극제를 받아서 다른 예술의 어떤 장르들, 다른 예술가들의 어떤 교류들, 꼭 예술가들, 좋은 예술가들이 했던 어떤 모범 케이스를 다 해서 무엇? 실천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욕을 배제시킨 다음에 정말 순수한 퓨어. 저는 예술가는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해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순수해야지만 본인 예술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나는 삶이라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팝콘이라는 주제로 내가 뭔가를 예술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팝콘만 연구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팝콘만 연구하기도 급급한데 동료의 예술가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트렌드를 막 쟤는 어떻게 했는지 쟤의 옷은 어떻게 했는지 쟤는 어떤 음악을 썼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 뭐 돈이 될까 말까 플러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그거는 기획자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정말 무대 위에서 춤을 만드는 사람은 저는 어떻다?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이 만드는 춤이 어떻다? 우리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미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미동은 어떤 미동을 줄 수 있느냐? 상동구이 다 똑같아. 예를 들면 모든 예술가가 이 팝콘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춤추는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김윤지라는 예술가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 동작 하나를 어떤 흐름에 맞게 에포트에 맞게 리듬에 맞게 리드미컬하게 아주 절묘하게 주제에 맞게끔 뭔가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들만이 무엇이다? 예술가로서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고전이 됐다. 고전. 그 사람 자체가 죽지 않는 고전이 됐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동구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옳고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 예술의 어떤 가치는 무엇이다.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심정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너무나 널려져 있는 어떤 미의식들, 그 다음에 정의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야. 다 알아.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하지만 그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는 말은 그 다름은 뭐냐면 사실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스타일. 어떤 마음? 달아가 있던 내 마음을 찾았어요. 이제 마음을 찾았어요. 이게 뭐 예술 마음일 수도 있고 공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예술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술 마음이겠죠. 예술 마음. 하나를 움켜쥐게 여기 바닥에 깔았단 말이야. 자, 깔았는데 왔어요. 건이에요. 자, 그래서 예술 마음이에요. 그 예술 마음을 밑에 기저에 이제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펼치는 어떤 이 예술의 어떤 표상은 어떻게? A 주제, B 주제, C 주제, D 주제. 그러면은 김윤지라는 사람이 정말 고전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죽기 전에 내 예술, 내 춤이 고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예술 마음을 잡았다면은 시리즈를 계속 낸단 말이야. 올해 정기 공연, 그 다음 정기 공연 냈어요. 계속 거듭 냈는데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뭐 춤과 효 말하는 어떤 방식 시이의 주제란 말이야. 주로 예를 들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삶을 대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 또는 예를 들면 커피라고 봤을 때 이 커피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라는 어떤 방식들의 어떤 방식에서 무엇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게 예술이 됐던 공부가 됐던 간에 난 되게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맨날 공부해. 뭐 보통 제가 10년 일 하면 그 한쪽 분야 10년을 하면은 프로페셔널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으로 본다면. 근데 드립다 10년 동안 해요. 근데 늘 똑같은 얘기, 늘 똑같은 앵무새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책을 쓰고 날 알아줄까? 내가 말했던 나의 목소리.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음을 숭상하되 예술가로서의 예술가라는 게 뭐야?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자극들, 희, 노, 애, 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근본적으로 사실 예나와 김윤지의 감정은 틀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나는 요거를 보고 나는 너무 강렬해. 얘가 이랬던 감정과 예나가 이거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다 틀리다고. 자, 근데 예술, 우리가 말하는 순수 예술 또는 고전으로 남았던 그거는 뭐냐면 또 잘 생각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또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 본연 변하지 않는 무엇이다? 인간이 본연 정말 밑바닥에서 갖고 있는 희, 노, 애, 락에 대한 그 감정을 자극했던 오브제야. 사실 예술이라는 게. 응?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 베토벤, 이사도라 덩컨, 우리가 말하는 뭐 채승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김윤지의 색깔, 예나의 색깔, 예인의 색깔, 진솔의 색깔이 다 다름에도 불구를 하고 어떤 정말 유명한 예술가가 말했던 그 예술이 모두 다 느꼈단 말이야. 모두 다. 그거는 죽지 않는 고전이 될 만한 무엇이다. 레파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는데 그러한 같음, 이게 주로 보통 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진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리라든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 같음. 이게 뭐야? 시이이 쉽게 설명하자면 옳은 마음이 옳은 결과를 나타내주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같음을 숭상하는 건 맞아. 우리 열심히 해서 뭘 하자. 그래. 그러나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나는 여기 있는 14명이 똑같은 답안지를 내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같음을 숭상하되 우리 수업은 이랬고 저랬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뭔가를 표현할 때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것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스타일이 뭔가 주제는 자꾸 틀려. 시리즈가 내가 10년 전에 했던 정기 공연과 매년 김윤지라는 사람은 예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술을 한다. 근데 뭔가 모르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에 내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김윤지 이런 스타일이 뭔가 모르는 여러분들도 말하잖아. 야, 나 되게 유명한 거 봤다. 근데 야, 그럼 친구가 야, 어때? 뭐 이러면 야, 뭔가 모르게 또 그 사람만 스타일이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이미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윗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술가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져야 하는 어떤 예술을 대하는 마음, 또 예술을 본인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마음을 주로
방아착, 집착들, 잡다한 욕심들, 그 다음에 질투들, 시기들을 버리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지점, 포커스, 노를 저어도 산으로 올라갈 건지 바다로 올라갈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에 있는 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CEE, 옳은 마음이 옳은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도출해야 내야 될 결과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달라야 된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구축돼야 된다. 자, 그게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구방심해야죠. 달아난 마음 갖고 와야죠. 자, 갖고 왔어요. 10년을 끌고 가야 돼. 10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샘플링을 보여줬어요. 자, 샘플링을 보여준 게 뭐냐면, 자, 채북은 뭐냐면, 뭐라 얘기를 했냐면, 자, 이게 이제 예술 철학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신영이가 자기만의 어떤 예술을 계속 만들어내요. 한 10년, 15년, 20년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마지막 지점에 갔을 때, 아, 제가 생각했던 춤은 이런 겁니다라고, 또는 그 춤을 대할 때의 그 감정들, 그런 어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춤을 만들면서 했던 모든 부분들의 그 한 줄기의 문맥이 결국은 자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문장이 되는데, 채북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붓끝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끝에서 내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이 붓 하나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실력과 대뽀와 그 다음에 사실 세상과 붓을 같은 선상에 놨다라는 거는 대단한 어떤 용기죠, 용기. 그래서 그 그림이 곧 이 사람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운심이는 뭐라고 이 사람을 이제 어쨌든 역사는 그 후대 그 뒤에 이은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운심이라는 여자는 완전 데모예요. 춤의 데모였어요. 조선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래서 모든 기록에서 이 그 건물을 쳤던 운심이의 어떤 글에서 박제가 되게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운심이가 춤을 추고 난 다음에는 자석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고여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좀 대입을 시키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어떤 그 예술을 접하고 난 다음의 감정, 그 감정은 사실은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 정말 좋은 공연을 보고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걸 보고 난 다음에 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왜 진짜 대단한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을 가졌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물질들, 그 물질이라는 필통을 보거나 예를 들면 물을 보거나 예를 들면 페이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는 고전을 이렇게 만난 거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쇼킹한 어떤 그 쇼크의 상태예요. 쇼크의. 그것이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모두 다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정말 밑바닥을 건드렸다는 거거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운심이는 뭐냐면 엄청난 절벽과 엄청난 그런 어떤 자연환경 안에서 자기가 우뚝 서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자연에 내가 죽어야지 되지, 나는 이런 어떤 그 새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그 다음에 김성기는 되게 유명한 그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왕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음악가들 밑에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 남루해서 그 밑에서 막 공부를 해요. 실천했어요. 실천. 자, 그 다음에 이단전. 저는 이제 나는 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 나는 종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놈이다. 자, 마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상,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페이퍼, 여러분들이 만드는 춤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야 될 무한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10년 전에 오늘 봤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10년, 20년 뒤에 똑같이 비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근데 40살 좀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이 이제 40인데 이제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삶은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절대치, 나는 10년 뒤에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량적 수치로 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 대한 질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내 마음은 사실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왜?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제가 조금 가격한 표현이지만 이 미친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나의 목소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나의 부족함. 예를 들면 난 집이 가난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끌어줄 스승이 없다. 그리고 나는 못생겼다. 나는 뚱뚱하다. 라고 자신있게 나는 그랬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10년 뒤에는 자신있게, 이 단전, 말 그대로 나는 작은 소장민이었다라는 거야. 이 단전이 어마어마한 뭐라고 해야 되나, 북한파 남한파의 어떤 대학자들을 붙잡고 남루한 의상과 꼼보의 모습에서 자기 여기서 딱 꺼내서 이거를 딱 보여줄 수 있고, 근데 나 이단전이야, 나 작은 소장민, 나는 종놈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자기의 단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야 나는 되게 머리가 나빠, 그 자기의 나쁜 단점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좋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어떤 한 분야에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득식, 효명세자, 채북, 운심, 김석희, 이단전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술가적인 어떤 삶을 조명해 보니 무엇이 나온다? 첫 번째, 고음론. 자,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고음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표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표현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거를 한자로 말하면 기양이에요. 가려도 늘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14명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무용가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수업을 각각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 표현의 욕구가 개별로 프라이빗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 굉장히 표현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든 막 여길 염색을 하던 막 옷을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던 저는 다 오케이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미친 사람들, 이 예술가에서 미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당대에는 남루하고 그 다음에 기생이었고 소장민이었고 그 다음에 앵꾸눈이었지만 그 사람의 예술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예술가라면 내 지금 당대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후대, 길이 남는 이 사람이 표현했던 미술, 이 사람이 표현했던 그림, 이 사람이 표현했던 이 춤, 이 사람이 했던 악보, 이 사람들이 말했던 이 시가 오늘까지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밑바닥, 그 희노애락의 어떤 부분, 늘 죽지 않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었거든. 너무나 더 표현하고 싶, 표현의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눈을 송곳으로 찌르고 길을 갖다 뭐 그렇게 극단을 가지는 말고. 자, 그 다음 뭐냐면 불강불급. 뭐냐면 그 하나에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에. 그것만 그 하나에 미쳤던 불강불급. 자, 그리고 동양 예술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장자가 말했던 그 이제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양생주인데 백정이 문단전이라는 어떤 그 문정군이라는 그 군주 앞에 소를 바쳐야 되는데, 그 소를 바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칼을 갖고 소를 분리하는 어떤 그 직업은 사실은 무엇이었다? 굉장히 비천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내가 대하는 게 칼이 아니고 소가 아니다라는 관점, 그런 어떤 긍정적 마인드로 봤더니 어느 순간 10년만 계속 그거를 그 칼과 그 살과 뼈를 정말 분리하는 그 소리마저도 무엇이 됐다? 고전 음악의 음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타는 느낌, 이 타는 어떤 움직임, 타는 어떤 소리마저도. 자,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와닿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와닿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뜻이 분명히 본인이 뜻을 두었다면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 문장. 자, 이 문장이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학자분이 저한테 책에다 써주신 얘기예요. 뭐냐면, 그리고 정약용이 그 미천한 제자 종놈의 그 아전의 그 제자가 저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바보 같은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스승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부는 예술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현장에서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만 하는 사람의 얘기를 가만 들어봐라. 그거는 사실은 투정이다. 말만 하는 사람은. 근데 그걸 어떻게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효율적인 부분. 내가 그래 부지런하고 너를 저어야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가나? 산으로 왜 가나? 배가? 그 말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해라.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를 했다면 부지런하고 그리고 실천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긍정적 태도. 여러분들은 아직 긍정해도 돼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만 하면, 춤 열심히 추면 그 결과가 비례적으로는 나타나는 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삶을 바라봐라. 자, 또 한 가지죠.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중간고사 발표할 거 편안하게 나는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가야 하는지를 나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내가 미칠 수 있는 예술이 있느냐. 요 부분이, 요 답은, 질문은 간단해요. 내가 과연 방향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있느냐. 그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성에 나는 얼마큼 왔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을 내가 꼭 가야 하느냐. 자, 다시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쉽게 말하면 내가 미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미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자, 그거를 찾았다면은 그래? 근데 왜 그거를 가야 하느냐? 선택의 문제죠. 자, 방향성을 잡았어. 저는 공부야. 김윤지는 공부예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공부야. 그러면 왜 공부해야 돼? 그거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한 책을 쓰기 위함이야. 분명하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쯤 왔느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와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요 부분이에요. 요 세 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세요. 일주일. 자,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를 편안하게, 그거를 시로 말해도 되고 노래로 말해도 되고 페이퍼로 말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유예요. 무엇을? 우리는 같음을 추구하되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김윤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기말 때 제가 사실은 페이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이 중간고사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다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11시 10분에 그쪽에서 만나도록 하도록 하죠. 질문. 네, 수고하셨습니다.